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 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 함정 5. 행복의 함정 현재주의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선택의 함정의 5번째 강의로 행복의 함정의 현재주의 편입니다. 한 국회의원이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의원에게 모든 병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미친 현상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방에 이르니 한 남자가 울부짖으며 창살에 머리를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괴로움은 무척 깊었고 고통은 가슴을 꿰뚫는 듯 했죠. 의원은 병원장에게 이 남자가 어떻게 해서 미치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한 여인과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결혼할 수가 없어서 미쳤습니다. 병원을 다 둘러보고 마지막 방에 이르렀을 때 다른 남자가 여자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매우 화나 있었고 분노에 떨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의원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죠? 사진 속의 여인은 누구인가요?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 여인은 이전 방에 남자가 사랑했던 같은 여인입니다. 이 사람 역시 같은 여인과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미친 이유입니다. 두 남자는 한 여자에 대해 서로 다른 이유로 불행에 빠졌습니다. 한 남자는 그녀와의 멋진 미래를 상상하며 이루지 못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요. 다른 남자는 그녀와의 지긋지긋한 과거를 회상하며 떨치지 못한 고통으로 괴로워합니다. 한 남자는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과거 때문에, 다른 남자는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미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현재를 살아가지만 쉽게 과거와 미래의 노예가 됩니다. 상상을 통해 만든 과거와 미래란 실제가 아닌 허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보고 또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죠. 현재가 불행하면 과거와 미래가 모두 불행하게 보이고 현재가 행복하면 과거와 미래가 모두 행복하게 보입니다.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과거와 미래는 어쩌면 모두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주 착각에 빠져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행복은 착각이다. 우리는 현재 직장을 선택하고 현재 배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선택과 결정의 결과는 항상 미래에 나타나죠. 우리는 머릿속에 미래를 상상합니다. 우리는 상상이 미래에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은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이고요. 인간의 뇌는 매우 복잡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미래에 대한 실망은 더욱 커집니다. 행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죠. 행복한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는 착각의 크기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3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현실주의, 현재주의, 합리화입니다. 현실주의는 어떤 사물이 마음에 보이는 것처럼 현실에도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현재주의는 현재의 눈으로 과거를 보듯이 현재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합리화는 미래의 일이 발생한 경우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행복 착각에 빠지는 두 번째 함정인 현재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라는 색안경. 둘째, 미래 상상. 셋째, 비교 심리학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현재라는 색안경입니다. 현재주의는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듯이 현재의 시각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과거와 미래는 현재와 매우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현재의 시각에서 해석하죠. 그래서 회상을 통해 바라본 과거는 사실상 현재와 비슷합니다. 상상을 통해 만들어낸 미래도 사실상 현재와 비슷하고요. 우리는 어제와 내일을 개념화하면서 그 사이의 빈 곳을 오늘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마구 채워 넣습니다. 현재주의는 뇌의 복잡하고 불완전한 기능에서 옵니다. 사람의 뇌는 불완전합니다. 다소 바보스럽죠.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때 보통 빈 공간을 현재의 경험으로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감정에 기초해서 과거의 감정을 회상합니다. 반대로 과거의 감정을 회상할 때 현재의 감정이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어제의 두통이 현재의 두통과 비슷하다고 회상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사랑하는 연인과 지냈던 아름다운 추억이나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질 때 겪었던 커다란 슬픔을 떠올릴 때도 항상 현재의 감정이 작용하죠. 과거의 정치적 성향이나 학창 시절의 주량도 그 당시의 것보다는 현재 자신의 태도나 습관과 비슷한 것으로 회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때 과거를 회상할 때보다 더 많은 왜곡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오늘과 전혀 다른 미래를 거의 상상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감정과 생각과 기대는 100% 미래에 반영되고요. 부유하게 자란 아이들은 미래의 가난이나 배고픔을 전혀 상상조차 못합니다. 현재 담배 한 대를 피는 것이 미래에 니코틴 중독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요. 현재 불행한 사람이 미래의 행복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할 때 채워 넣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과거가 여기저기 구멍 뚫린 벽이라면 미래는 큰 구멍 자체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이 채워 넣기의 속임수라면 미래에 대한 상상은 그 자체가 꽉 채워진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거의 추억과 무용담은 많은 부분이 가짜이고요. 사람들이 떠드는 미래의 꿈과 비전은 상당 부분이 허구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때 당시 감정 경험을 재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현재의 감정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또한 오늘과 전혀 다른 내일을 상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보통 수많은 착각과 왜곡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현재의 경험과 아주 다른 미래의 경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뇌는 복잡합니다. 다소 바보스러운데요. 우리는 실제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상상 속의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감정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강한 감정이 약한 감정을 정복하는 법칙이죠. 실제 사건과 상상 속의 사건은 자주 구분되지 않고 마구 뒤섞여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강한 감정의 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보 뇌는 현실 경험과 상상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둘 다 똑같은 것으로 느끼죠. 오히려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실 경험을 투사해 과거 경험을 왜곡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은 외부로 투사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울할 때 세상을 우울하게 보게 되고 감정적으로 화가 날 때 상대가 나를 화나게 만든 것처럼 착각합니다. 인간관계에 많은 오해와 왜곡을 불러오죠. 시크릿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으로 상상화 능력과 감사하는 마음을 언급합니다. 상상력은 성공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실망과 후회를 가져오게 합니다. 물론 실망과 후회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제로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판단 중지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미래 상상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때 현재를 출발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은 현재에서 출발해서 현재로 끝납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상상할 때 그 일이 현재 일어나는 것을 상상한 다음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참조하여 처음에 상상을 수정하죠. 미래의 감정을 예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감정을 예측할 때 우선 그 일이 현재 일어난다면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하죠. 그 후에 현재와 미래가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 우리의 느낌을 조정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때 항상 현재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다음 날 점심에 먹는 스파게티의 즐거움을 예측할 때 현재 배가 고픈 사람과 배가 부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상상합니다. 성욕이 왕성한 20대 청년에게 30년 후에 섹시한 나체 여자 사진을 봤을 때 자신의 반응을 예측해 보라고 하면 우선 현재 나이에서의 자신의 반응을 먼저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준점으로 정한 다음 50대와 20대 나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통해 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때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쉽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을 훨씬 많이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기준점이 되죠. 그래서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기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보통 며칠 지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때 비교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는 비교와 내일 하게 될 비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선 과거와 비교하고 그리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데요. 기억할 수 있는 과거가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행 중에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꼭 연락하자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오면 연락도 안 하고 잘 안 만나게 되죠. 여행 중에는 아주 좋게 보였다 하더라도 돌아와 원래 친구들과 비교하면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 선글라스를 사면 무척 좋아하다가 좀 쓰다 보면 금방 시들어집니다. 과거의 비교는 오늘의 비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내일의 비교도 오늘의 비교와 전혀 다릅니다. 비교 대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감정이 현재의 감정과 전혀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요. 미래를 상상할 때 항상 현재의 감정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정확한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는 미래의 시점에서 비교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의 대안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미래의 올바른 예측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첫째, 우선 현재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둘째, 미래의 관점에서 다시 비교한다. 셋째,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충실히 검토한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은 비교 심리학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서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무대에는 아름다운 댄서가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아들은 홀에 나가서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자리에 앉아 댄서를 쳐다보며 에이 참, 에이 참 하는 소리를 연방 터뜨렸습니다. 참다 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만 하면 괜찮은데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에이 참, 내 엄마 말이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비교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선의의 비교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경쟁은 문명 창출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비교의 역작용도 만만치 않죠.
비교는 자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도 꽤 괜찮은데도, 이 정도면 살만한데도 사람들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우리는 과거에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현재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이제 꽤 살만하게 돼서 주위를 돌아볼 때 나만큼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또한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나만큼 못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고요. 상대적인 빈곤은 돈뿐만 아니라 학력, 권력, 명예, 건강, 사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비교할 때 절대 강도보다 상대 강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무게, 부피, 밝기 등과 같은 물리적 속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돈과 행복과 같은 가치에도 적용되죠. 우리는 고급 음식점에 가서 웨이터에게 쉽게 10,000원짜리 팁을 건네주지만 택시를 탈 때 500원짜리 거스름돈도 철저히 챙깁니다. 고급 음식점에서는 10,000원이 상대적으로 작고 택시비에서 500원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의 가치를 비교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교는 한 가지 종류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크게 또는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점에서 멋진 옷을 구입하고 무척 좋아하다가 금방 시들어집니다. 상점에서는 멋진 옷은 현재 입고 있는 낡은 옷과 비교되지만 일단 새 옷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옛날 것과 비교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 혼란을 겪거나 쉽게 속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비싼 것을 사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상술 좋은 보석가게 주인은 아무도 사지 않는 아주 비싼 것들 몇 개를 진열해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죠. 상술 좋은 부동산 중개인은 아주 초라한 집을 먼저 소개한 후에 평범한 집을 대단한 집인 것처럼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대안을 추가할 때 우유부단에 빠집니다. 영화를 보러 가서 2개의 영화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할 때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그냥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세일즈 전략에 자주 적용됩니다. 벤츠와 아우디를 나란히 비교하며 팔고 싶은 것의 장점만을 나열합니다. 가장 비싼 것을 보여준 후에 그보다 비슷한 품질의 저렴한 것을 보여줍니다. 형편없는 것을 보여준 후에 팔고 싶은 적정한 것을 보여주고요. 아주 비싼 것, 중간 정도, 싼 것의 3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것과 중간 것의 가격 차이를 많이 둡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옛날에 한 도인이 소크라테스처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장한 간수 2명의 호의를 받으며 밧줄에 묶여 아주 멀리 있는 형장으로 향했는데요. 가는 날이 장날인지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땅은 질퍽거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러 가는 길인지라 아무 말도 없이 분위기가 매우 무거웠죠. 한 간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참 운이 나쁘신 것 같네요. 죽으러 가는 길에 날씨까지 이렇게 나쁘니. 침묵 가운데 있던 도인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더 안 됐네. 나야 이 길을 한 번 가면 되지만 당신들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소. 골목길을 가다가 우연히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나 몹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장인지도 모르고 교수인지도 모르고 목사인지도 모르고 강아지는 마냥 지저댑니다. 발길로 걷어차기도 그렇고 야단치기도 그렇고 도망가기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아지가 항상 싱싱한 것은 후회해야 할 과거도 없고 걱정해야 할 미래도 없이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현 존재 분석이란 게 있습니다. 실존 분석이라고도 하죠. 현 존재 분석에서는 인간을 일반 인간과 현 존재 인간으로 나눕니다. 일반 인간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평상시의 나입니다. 그리고 현 존재 인간은 잠재 가능성과 자기 실현을 꿈꾸는 본연의 모습인 진정한 나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과거에 존재하던 나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현 존재 분석에서는 현재에 존재하는 나를 분석합니다. 현재는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숲속의 빈터와 같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보다 친숙한 과거와 미래로 쉽게 빨려듭니다. 우리의 뇌는 과거에 대한 회상과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차서 현재가 들어설 공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심려에 대해 말했습니다. 심려는 괴로운 양심의 소리입니다. 삶 자체가 나에게 던지는 음성이고요. 갈등과 갈증으로 넘치는 삶의 분위기에 대해 구토를 느껴 무엇인가 눈치를 채고 호두를 깨서 알맹이를 얻듯이 조건적으로 굳혀진 무엇인가를 깨고 전혀 다른 지평에서 탄생하는 자기를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이래도 보채고 저래도 보채는 삶의 여정에서 지혜에 눈뜨고 사회와 문명이 요청하는 나 아닌 나가 되는 길에서 돌이켜 시간을 다 쓰기 전에 진정한 나가 되라는 것을 뜻합니다. 불교적으로 낳기 전 본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심려는 항상 현 존재와 관계됩니다. 현 존재로부터 소외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로 되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보통 인간은 진정한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대중 속에서 나 아닌 인간들로 살아갑니다. 반면 인간이 진정한 나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 초월할 수 있습니다. 초월이란 자신을 열어 현 존재를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장으로 향한 간수들의 수많은 회한과 근심으로 현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도인은 현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떨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입니다. 욕심과 미움의 집을 허물고 현재 여기에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새 집을 지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프레젠트는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프리젠트입니다. 천지는 분노를 모르고 바위는 두려움을 모릅니다. 시간은 조급함을 모르고 나무는 슬픔을 모릅니다. 그리고 동물은 걱정을 모릅니다. 모두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